KDDX는 전투체계, 선체, 레이더 거의 모든 부분을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한 한국형이라는 이름이 전혀 무색하지 않은 그런 배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미국의 허락이 없어도 우리가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다, 이 장점까지 있습니다. 최종 사업자 선정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의 글로벌 시장 수출, 이 주도권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두 기업 모두 이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 K방산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영해에는 2년이 넘게 표류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바로 법정 다툼과 보안 문제로 얼룩진 한국형 구축함 KDDX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KDDX 사업이 무엇인지랑 그리고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KDDX가 이제 한국형 이지스함으로 불리고 있는데 어떤 함정일까요? KDDX는 한국형 구축함, 차세대 구축함이라는 얘기죠. 지금 일단 외형상으로도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상대방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최소로 낮춘 스텔스 설계가 적용돼 있고, 추진 체계도 전기 통합 추진 체계를 적용해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지스함에 쓰인 것을 연상케 하는 최첨단 방공 체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형 이지스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았으니까 이지스함은 아니지만 그에 필적할 정도로 고성능인 함정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미 운용하고 있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나 이제 정조대왕함도 있는데 KDDX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지스함급의 성능을 가진 한국형 배다, 이것만은 아니에요. 성능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은 만재 배수량이 거의 9,000톤에 달하는, 9,000톤 넘을 거예요. 거의 10,000톤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배인데, 이렇게 큰 배를 전투체계, 선체, 레이더, 한마디로 거의 모든 부분을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한 한국형이라는 이름이 전혀 무색하지 않은 그런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위함 정도 급까지는 이제 이거 달성이 돼가고 있는데, 구축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100% 이 정도까지 달성한 배가 없어요. 레이더를 수입한다든가 전투체계를 수입품을 단다든가 이런 식으로 군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100% 국산화가 구축함급에서 안 되던 상황이고, 특히나 이지스함은 레이더와 전투체계는 완전히 미국에서 수입한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구축함도 이제 완전히 국산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이게 그냥 자존심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전투체계를 개발한 덕분에 장기적으로 미국에 지불해야 되는 막대한 라이센스 비용, 그 다음에 개량 비용을 다 아낄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허락이 없어도 우리가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다, 이 장점까지 있습니다. KDDX가 이제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무장 체계가 어떻게 탑재될까요? 제일 돋보이는 게 방공체계인데, 이게 기존의 대한미사일이라든가 항공기, 이걸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업그레이드 역량이 있는 그런 굉장히 우수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 무장은 함포인데, 이 함포도 일단 국내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 함대지 순항미사일, 심지어 함대지 탄도미사일까지 탑재가 가능하니까 이 타격력도 굉장히 센 거죠. 여기에 지금 이미 LSM을 기반으로 하는 함대공 유도탄 탑재가 확정됐습니다. 즉 함대공 유도탄도 지금까지 이런 이지스함 같은 경우는 미국제 SM2를 사용했는데 이제 국산을 사용하는 거고,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막 개발이 이루어진 다양한 차세대 특격 무기들을 탑재할 수 있는 정말 약간 팔방미인 같은 그런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핵심 기술들, 국산화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문제가 있죠. 바로 최종 사업자 선정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을까요? 이게 참 또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원래대로면 2023년까지 기본 설계를 끝내고 2024년부터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 시작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6년이죠. 네. 원래 기본 설계의 우선 협상 대상자, 즉 개발 업체는 입찰 끝에 현대중공업이 2020년에 내정은 됐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한화오션이죠. 방사청을 상대로 결정이 부당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실제로 현대중공업 직원이 방위사업청 소속의 관계자들과 공모해서 경쟁사인 대우조선해양 측의 서류를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촬영할 수 있게 묵인해주면서 이 관계자들 여럿이 줄줄이 이 쇠고랑을 차는, 결국 사업이 크게 지연되고 법정 공방으로 사업 선정이 오래 미뤄진 이런 상황이죠. 결국 2025년 12월 22일 방위사업청이 경쟁 입찰을 제기해서 다시 경쟁을 붙이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 결정으로 인해서 사업은 또 1년 더 지연돼서 올해 2026년 연말에나 승자가 결정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꼭 우리가 이걸 따내겠다라는 그 경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왜 KDDX 사업을 두고 이렇게 두 기업이 좀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흔히 얘기하는 속된 말로 구찌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예, 규모 자체도 커요. 1조 8천억 원 규모니까 크긴 크죠. 하지만 또 문제가 KDDX는 한국형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핵심 플랫폼이에요. 향후 한국형 수상함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군 함정의 글로벌 시장 수출, 이 주도권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딱 그렇죠, 그렇죠. 생겨버리니까. 여기에 이거를 만들면은 앞으로 건조하는 배들도 KDDX가 베이스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또 하나 문제. 함정은 한번 건조되면 약 30년간 운용되므로 유지 보수 정비 MRO라고 예, 하죠. 예. 이것도 굉장히 지분이 큽니다. MRO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거니와 장기간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이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기업 간의 어떤 여전히 이제 공방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렇죠.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좀 어떻게 좀 흐름들을 전망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세요. 일정대로 가면은 네. 이제 올해 봄에 다시 제안서와 기본 설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방사청과 해군이 심사를 한 다음에 연말에 승자를 결정한다 이건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승복이에요. 승복. 워낙 쌓인 앙금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 승리를 한다. 그러면 한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번 억울하게 당한 게 있으니까 반발을 할 것이고, 반대로 한화가 승리를 한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선정이 됐었는데 이제 와서 바꾸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또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냐 아니냐의 문제는 두 회사가 얼마나 결과에 납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느냐, 그거가 문제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냐, 개발이 실패할 가능성이, 이건 생각보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전투체계와 무장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지금 생각보다 꽤 순조롭게 개발이 되고 있고 배 자체의 건조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말이죠. KDDX 자체는 아직 설계도 안 끝났지만 거기에 들어간 기술들은 이미 인천급, 대구급, 그다음에 지금 충남급 호위함들을 만들면서 계속 적용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술적 성숙도는 꽤 높습니다. KDDX가 한국 해군에 이제 도입이 되면은 우리 바다가 어떻게 변할까요? 그러니까 즉 우리 해군의 변화 더 강해질 수 있나요? 당연히 강해지죠. 일단 숫자로도 지금 구축함 전력이 예전에는 없던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늘어난 거기도 하거니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자 군함 건조 강국으로 발돋움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파트긴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구축함급이 다시 지금 좀 뜨고 있는 그런 추세기도 하거니와 지금 미래 위협이라는 게 우리 주변이 특히나 굉장히 골치 아픈 해역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해군력이 지금 뭐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일본 역시나 섬나라인 만큼 해군력의 현대화에는 사활을 걸고 지금 매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질적으로 이 두 나라에 대응할 수 있는 해군력을 건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KDDX를 확보한다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무대가 마련된 만큼 KDDX 사업 경쟁으로 인한 더 이상의 지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 관련된 주제였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퍼스텍이라는 기업입니다. 2026년도 K방산의 핵심 키워드 중에 또 하나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입니다. 요게 이제 다시 한번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이 퍼스텍이라는 기업이 왜 KDDX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DDX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율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핵심 장비나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 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 제일 핵심 포인트라면은 거기에 어떤 핵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한국형 수직 발사체 이 KDDX의 이제 주력 무기가 KVLS-2라는 이 유도탄을 발사하는 핵심 장치인데요.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 발사 시스템의 구동 장치와 그리고 제어 시스템을 공급을 한다라는 부분들에 또 관련된 기업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 함정의 공격력을 담당하는 부품을 책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또 이 적의 미사일을 근거리에서 격추하는 근접 방어 무기 체계 구동 및 제어 기술은 바로 퍼스텍의 전공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사업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누가 이기냐, 뭐 예를 들어 HD현대중공업이 이기냐, 하나오션이 이기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다, 뭐 더 받는다 이게 아니라 누가 배를 지어도 이 퍼스텍의 시스템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승자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 그게 지금 상황에서 제일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다 쪽에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수혜 포인트를 잡아봤다면 최근 뉴스에서는 우주항공 테마로도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KF-21의 비행 제어 시스템 그리고 조종석 핵심 패널 등을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이 KF-21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과 관련해서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점이고요. 또 한 가지 또 핫한 거 하나 더 붙여본다면은 바로 우주에서 위성통신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경쟁도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뭐 나로호나 누리호 사업에 또 참여했다라는 그 이력도 있습니다. 뭐 비행중단 시스템 유닛이다 해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최근의 흐름에 딱 맞다. 우주항공, 방산까지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방산주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그래도 트렌드에 조금 부합하는 종목을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퍼스텍이라는 기업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